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 읽는 부동산 2017년 4월 3일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이 시작됐네요. 벌써 2분기 시작입니다. 1, 2, 3월 3개월이 벌써 훌쩍 지나갔어요. 1, 2, 3월 달 사실 좀 기대했던 시즌이긴 한데 사실 기대만큼 부동산 경기가 좋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세상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죠. 네. 올해 대선 이슈도 있고 굉장히 큰 변화가 많은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또 열심히 뉴스 읽어보면서 시장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과천 사구, 죄송합니다. 강남 사구 과천 고분양가 제동이란 기사인데요. HUG 관리지역으로 지정 주변 시세 10% 넘으면 분양 못해라는 꼭지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그래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 보증 처리 기준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을 하려면 이 분양 보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집을 짓다가 시행사나 이제 부도가 나면 이 보증을 섰던 데가 건설회사를 바꾸거나 해서 책임 준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 제도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삼성물산이 무너질 리는 없겠지만 레미안이 아파트를 지는데 만약에 무너졌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다른 시공사를 내세워서 원래 분양했던 만큼은 지어지는 걸 책임져 주는 게 이제 이 분양 보증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들이 짓는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짓다 건설회사가 무너지는 경우는 없지만 이제 좀 군소 건설사들이 짓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데 같은 경우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들 이렇게 건설회사 부도 나가지고 중간에 대한주택보증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건설회사 바꿔가지고 시공 마무리해주고 그래서 처음에 분양할 때는 A라는 아파트 브랜드였는데 입주하고 나니까 건설회사가 바뀌어서 B라는 아파트 이름이 되고 그런 사례도 있긴 있어요. 아무튼 이 주택보증이라는 게 분양보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게 공사잖아요. 그 공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사가 이걸 하고 있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니네 분양가 높게. 그러니까 주변 시세보다 강남 4구라고 하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과천까지 지금 이제 분양이 나올 만한 재건축 단지들이 많은 지역. 작년 11월 3일 부동산 대책에서도 이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못하게 한 게 이 4개 구잖아요. 그러니까 4개 지역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같은 관점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10% 이상 비싸게 내면 니네 거 우리 분양 보증 안 서주겠다. 그러니까 분양가를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내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내라. 고분양가에서 부동산 시세가만 이렇게 요동치게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강제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1년 이내에 분양한 아파트 최고 평균가 또는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 고분양가로 규정했고 HUG가 분양 보증을 내주지 않으면 사업자는 자치단체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분양을 시작할 수 없다. 또 이제 여기서 분양 승인 안 해주면 이제 구청에서 분양 이렇게 하세요라고 분양 승인도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분양 보증 받으려면 내 말 들어라 분양가 높게 내지 말아라라는 게 중요한 꼭지입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처럼 이제 이게 가능한 건지 어쩐 건지는 사실 또 왜 분양 보증 안 해주냐 이게 이제 당장 맞물려 있는 사업장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유효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런 방침을 세워서 가겠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분양가를 좀 낮추는, 그러니까 하락시키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는 비슷한 논조의 기사입니다. 건설사 재건축 과열 수주 전에 옐로우 카드 꺼낸 국토부라는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재건축 이 결국 이게 과천 1단지 때문에 앞에 기사 이번 기사도 나오는 겁니다. 과천 1단지 재건축 수주하면서 뭐 평당 3,300만 원이든가요? 얼마 이상 일반 분양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내세워서 조합원들의 이득을 최고로 할 수 있는 뭐 프리미엄 브랜드 내겠다. 뭐
포함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분양가가 자꾸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시장 가격이 올라가는 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규제하려고 이쪽에서는 이런 채널, 저쪽에서는 저런 채널, 그러니까 무슨 부동산 대책 이런 이름으로 뭉쳤다기보다는 쓸 수 있는 카드들을 막 쓰고 있는 거죠. 하나는 또 뭐냐면 정부가 부동산 신탁 회사에 이어 건설사, 감정평가사 등에도 과도한 재건축 수주 활동을 자제하라고 경고하기로 했다. 이게 신탁 회사가 이제 신탁 방식의 재건축이라는 게 생겼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조합 방식으로 이제 재건축 조합이, 그러니까 재건축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건설회사를 정해서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했다고 하면, 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재건축 사업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고 하는 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신탁회사 아예 전문가한테 우리의 재산을 신탁 맡기고 얘네가 재건축을 해서 우리한테 나중에 집을 돌려주는, 그리고 남는 수익 이제 얼마를 돈 더 내라고 하면 내고 뭐 돌려줄 게 있으면 돌려주고 하는 방식으로 신탁을 맡겨서 하는 방식으로 우리 재건축을 해보자. 이제 해보자가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시민주거환경정비법이 법을 풀어주니까 지금 작년부터 신탁 회사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재건축 그 대상 아파트들을 다니면서 수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방식으로 가면 재건축 사업 속도가 좀 늦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신탁사가 들어가서 당신의 재산을 받아서 신탁으로 재건축을 해주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여기 경고한 내용 중에 하나 보면 과도하게 빨리 갈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금 재건축 사업장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건축을 통해서 발생한 이득을 국가가 일단 뭐 매매하고 이런 걸 상관없이 오른 시세 차익을 딱 정해놓고 그거에 얼마는 초과 이익으로 이제 뺏어가는 그런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건데, 뭐 그거 피해갈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자꾸 수주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신탁이라는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 목표하는 그 신탁,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을 할 때까지 내 재산을 남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신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재산권 침해도 되게 있을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신탁이 되게 대세가 돼서 재건축 사업장들 사업 속도가 조금 더뎠던 지역들 같은 경우가 요새 신탁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게 신탁사들이 제시하는 조건이, 제가 이제 뭐 모 재건축 구역에서 신탁사들이 제안해 놓은 제안서들 이런 거 좀 봤거든요. 조합원들 대상, 조합원이 아니라 이제 아파트 소유자들 대상으로 이런 거 봤는데 좀 혹할 만하게 제시를 해요. 혹할 만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게 뭐일까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합장이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도 보통 조합장 선거 나가면 이거거든요. 대통령 선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뭐 나를 구청장으로 뽑아주면 뭐 하겠습니다. 나라를, 국가를 어떻게 일으키고 뭐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되게 잘할 것처럼 포장을 하잖아요. 재건축 사업에선 뭐겠어요. 조합원들 추가 부담금 안 나가게끔 하고 일반 분양 엄청 높게 할 거고, 그래서 일반 분양 높게 가격해서 이제 재건축한테 추가 부담금 별로 없게끔 하겠다. 나를 뽑아달라 재건축 조합. 근데 지금 제가 신탁사들 자료를 보니까 거의 그거예요. 저희를 신탁사로 뽑아주시면 일반 분양을 이만큼 높게 해서 조합원들한테 추가 부담금 이렇게 적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되게 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결국 이게 그 나중에 시공사 선정할 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지분제 사업장으로 시공사 선정하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예요. 신탁은 결국 신탁 사역을 책임지겠다는 게 아니라 신탁 맡아서 해준다는 거고, 도급제 건설회사들 데리고 와서 하겠다는 건데 과연 지킬 수 있는 모양인가? 이거 만약에 그 원하는 그 요건대로 신탁사가 일반 분양 못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추가 부담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조합원 신탁사가 책임지는 구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면 지적을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만약 그 부분은 나중에 정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사 자체는 그거 같아요.
주의를 요청한다. 보시면 그래요. 국토부는 일부 신탁사가 신탁 방식을 적용하면 재건축 절차가 빨라져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을 피해갈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등 조합에 과도한 한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과천주거 1단지처럼 지나친 수주 경쟁 과정에서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거나 예상되는 재건축 부담금을 축소해 홍보하는 등 진실을 왜곡하는 행태들이 파악되고 있다. 뭐 이제 같은 부분에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되게 주의를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되게 민감하게 분양가들을 좀 낮추려고 신경 쓰고 있다. 뭐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건축 얘기 2개 하면서 벌써 10분이나 읽었네요. 나머지 기사들 간략하게 읽어볼게요. 개발 해제 사직 2구역 한옥마을로. 지난달 소개해드렸던 기사 내용 중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35개 구역 개발 구역 해제했다. 정비 계획 수립돼 있던, 그러니까 정비 예정 구역 수립돼 있던 구역들 35개 정도 해제됐다는 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여기 사직 2구역이 한옥마을로 뭐 개발 해제하고서 가겠다. 이게 이제 뭐 그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민들 이런 것보다는 여기를 개발 해제한 거는 직권 해제를 했는데, 이 기사 내용에 보면 역사 문화 가치 보존을 이유로 시장 직권 해제가 들어간 곳이라 조합의 보상 신청 절차에 따라 검증된 비용 100%를 서울시가 보전해 줄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여기를 한옥마을로 이제 인근의 다른 지역들 한옥 보존돼 있는 거 하면서 간 것처럼 한옥촌으로 북촌 한옥마을 같은 개성 있는 한옥촌으로 하겠다 그런 건데,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요 바로 옆이 어딘지 아세요? 이 사직이구역 옆에 경희궁자입니다. 경희궁자가 뭐 33평 아파트 84제곱미터 전용 뭐 10억이 넘었다 하고서 한편으로는 이 도심권 안에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뭐 달라졌다 하면서 연일 이제 지금 4월달 입주하면서 연일 빵빵 터지고 있는 어떤 그런 데인데 그 바로 옆에 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 이게 근데 한옥으로 그냥 정비해서 써라, 한옥마을로 조성해라라고 하는 어떤 가이드 자체가 이제 주민들이 좀 반발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제 내용 보시면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서울시의 직권해제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보상 절차에 실제로 착수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나오네요. 비슷한 기사 하나 더 읽겠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일대 노후주택가 동네 재생 방식으로 탈바꿈한다는 건데요. 구성남시 같은 경우가 되게 재개발 구역이 많아요. 어차피 도시 자체가 1970년대 이때 한꺼번에 막 가서 만들어진 지역이라서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빽빽한 다가구 주택들이 가득가득 이렇게 있는, 그래서 구역들이 굉장히 큰 재개발 구역이 많은데요. 이제 이 중에 일부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에 기사 읽었지만 중1구역이나 아니면 그 금광구역 같은 데들은 지금 작년부터 이주를 해서 철거 중심의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반면 이제 지금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데, 여기가 예전에 성남 공항이 있어가지고 이 비행기 뜨고 하는 것 때문에 고도 제한 이런 게 있어서 구역마다 좀 높이 제한이 있는 단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비례율이 100%가 되지 않는 사업장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중에서 이제 뭐 일부를 여기 보면 기사 내용에서 보면 그래요. 주거 환경 관리 사업 맞춤형 정비 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했고, 수진이동, 태평이동, 태평사동 등 3개 지역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정비 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도로, 공원,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 시설과 공동주택을 설치해주고, 주택 개량은 개별 건물주에게 맡기는 동네 재생 방식이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국가가 정비를 좀,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해주겠죠. 돈 들여서 좀 해주고 집은 알아서 그냥 헐고 새로 지으세요. 뭐 하는 그런 방식의 사업인 거죠. 이게 이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서울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이게 이제
재개발 구역 또는 단독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사업성이 없거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역을 해제하면서 재개발하겠다고 일단 구역은 지정을 했었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시 되돌리는 과정에서 뭔가는 해줘야 되니까 그럼 여기를 어떤 식으로든, 왜냐하면 열악해서 구역을 정비 구역을 지정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풀어줄 수 있는 이런 맞춤형 방식들을 찾자라고 해서 추가된 방식이 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뭐 오세훈 시장 시절에 휴먼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딩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었고, 이제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고 나서는 뭐, 뭐 정확하게 이름은 잘 지금 기억이 안 나. 뭐 그 당시에 이제 시장 선거할 때는 뭐 두꺼비 뭐라 그랬던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마을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좀 더 그 내용 자체를 확대했죠. 그 몇 년 전에는 브랜드도 만들고 막 그래서 브랜드 이름 공모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좀 공부 좀 하도록 할게요. 예. 어, 본의 아니게 기사가 막 시간이 밀렸네요. 그래서 그냥 요 내용 하나 정도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마포주공 1단지 3주구 아파트가 내일 건축 계획안 심의한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반포주공 아파트 위치 어딘지 아세요? 예, 지도상에서 보시면 동작역 4호선 9호선 동작역이 있고요. 구반포역, 신반포역, 이제 고속터미널역 있고, 여기가 이제 설해섬, 동작대교, 반포대교 한강이고요. 이렇게 돼 있는 여기가 이제 반포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제 구반포예요. 이제 이쪽부터가 이제 신반포, 이쪽 위가 이제 신반포로 들어가는데, 요 구반포의 반포주공 1단지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반포주공 2단지 아파트고요. 여기가 반포주공 3단지 아파트예요. 대충 보이시나요? 예, 여기 있는 요 길 따라서 이게 사평로동가 이게 이름이? 신반포로네요. 예, 죄송합니다. 신반포로를 중심으로 그 밑에 지역들. 예. 이렇게 두 개가 나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쪽은 한강변이고 이 한강변 밑에 쪽이죠. 근데 여기 지금 반포주공 1단지가 이렇게 되는데 1주구, 여기 지금 지도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1, 2, 4주구, 3주구 되어 있죠. 예. 여기가 1주구, 2주구, 3주구, 그다음에 여기 신반포 1단지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1, 2, 4주구, 3주구 이렇게 해서 되는데, 1, 2, 4주구는 건축심의 지난번에 받았어요. 근데 요번에 3주구는 여기는 같이 이렇게 한 블럭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따로 하고 있고, 요 밑에가 요번에 기사에서 보시면 건축심의 상정한다는 얘기예요. 기존 단지가 한 1490세대 정도 되는데 200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한다 그래요. 이제 여기 재건축해 놓으면 정말 좋겠죠. 과거에 이제 요 반포 2단지, 반포 3단지가 어떤 요 반포권역에서 대장이었다고 하면,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 신반포 1단지가 재건축하면서 요번에 34평형 아파트 23억 7천만 원, 예, 역사를 다시 썼죠. 그리고 신반포 2차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 한강변 끼고 있는 단지라서 워낙 뭐 옛날부터 진짜 15년 전 그때부터 가장 핫했던 지역이고, 반포 경남, 여기 반포 아파트 신반포 3차랑 경남 아파트가 통합 재건축하거든요. 여기도 되게 이제 엄청난 단지고, 신반포 6차도 아마 이번에 할 거예요. 참, 반포권역 이 한강변역에 있는 이제 아파트 단지들을 싹 정비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마무리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압구정 블럭이죠. 참 이런 거 보면 부동산은 입지구나 싶은 생각이 다시 드네요. 네, 오늘은 앞에 그냥 좀 재건축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쓸데없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또 내일은 녹화가 있으니까 방송을 녹화를 하더라도 저녁에 하거나 아니면 내일 모레 수요일날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부동산 뉴스 읽어보는 걸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